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절기 입추임에도 불구하고 35도 가까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울진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이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녁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울릉도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가면서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울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경주가 35도, 포항이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시민 원탁회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결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오는 10월 첫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해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민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회의가 열렸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습니다. 시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의견도 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방법도 모르고요.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하지만 저희 글을 진짜 보고 답변을 주시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던 형식적인 원탁회의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현안 문제가 서로 갈등을 가질 때는 원탁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의견을 또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관련 추경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경주시 의회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결 기능을 침해받는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복잡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민감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의 뜻을 통해서 경주시는 시범 회의에서 나온 의제를 놓고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시민 원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예산 제안서를 이달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 분야 등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사업부서와 시군에 통보해 예산 편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 제안 사업도 함께 접수합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6시 39분쯤 한울원전 6호기의 터빈 발전기 출력 감소 신호가 발생해 오후 7시 45분 터빈 발전기 출력이 70메가와트까지 줄었고 원자로 출력도 20.3%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출력 감소 원인을 점검 중이고 원인을 확인하는 대로 정상 복구 조치할 계획이라며 발전소는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의 외부 누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군마다 축사 허가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적용 강도가 제각각이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유아숲 체험장이 들어설 정도로 청정 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용강리. 돈사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과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외지인이 마을에서 1.2km 떨어진 계곡을 매입한 뒤 지난해 말 주민 모르게 돈사 건축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하천 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정 지역을 살려서 어찌 보면은 안동시에 여기 그 관광 거기 그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기 그 돈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동시의 경우 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소의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최대 300m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입주 거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 지역에서 800m 이내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상주시와 비교하면 거리 제한이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안동시의 축사 허가 신고 건수는 지난해 84건에 올해도 지난달까지 41건에 달한 반면 상주시는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시군마다 주거지와 거리 제한에 대한 강도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땅값이 싸고 거리 제한 적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간마을에는 축사 신축이 몰리고 있어 주민 찬반 요건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빈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점포 80곳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개선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빈점포 지원 사업은 2년 이상 비어있는 점포에 창업을 하거나 새 업종으로 바꾸려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흥해 지진 피해 지역과 중앙상가, 죽도시장 한복거리, 포항 운하 주변에 1년 이상 된 빈점포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가 공금으로 재단 운영자의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장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친척은 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은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옵니다. 재단 운영은 이사장 육촌인 법인실장 A씨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고등학교 행정실장도 맡고 있어 각종 학교 사업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교장들보다 위에 있어요. 교장들이 여기서 시민실장이 도장 찍으라 하면 교장들이 도장 찍어야 되지. A씨는 학교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은 10년 전인 2009년 한 은행에 전표를 확보했습니다. 전표를 보면 고등학교 계좌에서 4,500만 원이 인출되고 1분 뒤 A씨 이름으로 4,500만 원이 건설사에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한 달 뒤 이번엔 5천만 원이 학교 계좌에서 인출돼 바로 1분 뒤 같은 금액이 A씨 이름으로 건설사에 보내집니다. 취재진은 A씨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10년 전 분양 기준 가격은 3억 6천만 원, 지금은 7억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최하 200% 이상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고나 달성 공고가 그게 정말로 그러지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다음에 연락합시다. 취재진은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 당시 사립재단 직원을 찾아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와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입금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찾아서 학교 돈을 찾아서 제가 제 손으로 해서 4,500만 원 넣고. 이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받고 직접 은행에 가 돈을 이체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은행 갔는지 기억하세요? 대구의 북평점 여기 대구 아파트 맞은편.
대구시 교육청은 은행 전표와 전 직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2달가량 남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리 의혹이 구체적인 만큼 조만간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기존 전남, 경남 해역에서 경북과 부산, 울산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100제곱미터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넘길 때 발령됩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어업 피해와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며 죽은 해파리도 접촉하면 쏘일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라 때부터 내려온 경주 황성공원은 아름다리 소나무가 가득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4년 전부터 맹문동 단지가 조성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경주 황성공원. 무더위 속에서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요즘은 맹문동이 만개해 보랏빛 향기와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잠깐 걸으려고 들어왔는데 소나무 숲 안에 맹문동 꽃이 보라색 꽃이 대비되어 있어서 너무 환상적이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름드리 노송과 보랏빛 맹문동이 조화를 이뤄 멋진 풍광을 연출하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나무가 유명해서 왔는데 삼릉 쪽에도 원래 많이 가는데 항성 쪽에는 맹문동을 많이 심어가지고 경치가 배경이 좋아서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한약재인 맹문동을 처음 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인기를 끌자 기존 두 군데 2,500여 제곱미터에 있던 군락지를 올해 7,900여 제곱미터로 넓혔습니다. 올해 심은 것이 내년에 더 성장하면 보랏빛 향기는 더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 옆에 모자란 부분을 좀 더 꽃을 심고 다른 꽃도 적합한 게 있는지 검토해서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맹문동은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경주의 새로운 8월 명소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지역의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울진군에 해양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동해안 지역의 지진과 지진해일 등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되면 통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와 포항 지진, 영덕 홍레이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잇따르고 있고 원전과 해수욕장 등 복합재난 발생 위험 요소가 집중돼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1년간 노동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년간 포스코에서는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 중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더 많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화성부 쪽에는 이제 백혈병, 혈액암이 좀 많고요. 네. 또한 제선부, 제강부에는 폐암이 좀 높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산재나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루게릭병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난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는 제철소 내 작업 환경이 열악한 데다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재발 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큰 중대 설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이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노동조합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노동 분야 전문가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식 업무는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때나 연락하지 않고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포스코가 안내해주는, 관리자가 안내해주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의 목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부는.
영국의 산재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이거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예 법 이름이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주적인 의사전달 체계 확립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부담 없이 말하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어선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업인들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 어선의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승성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양식면허 심사 평가 제도가 도입돼 10년여내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 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면허에 반영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이자 일본 폐망의 날인 8월 15일을 전후해 국화꽃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일본 국화 수출이 뚝 끊겨 하회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국화 재배 농장. 백선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국화는 주로 한여름인 이맘때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오는 15일이 우리의 추석 같은 일본 최대 명절 오봉절이어서 사당과 신사 참배용으로 또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폐망일이어서 헌화용으로 많이 쓰여 일본 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에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업체는 국화 7만 3천 본을 키워서 5만 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없어서 수확 시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 물량 오더가 일본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 물건이 기형이 많이 나왔어요. 수출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고 못 나가니까 피워서 내수로 내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국화 재배가 늘고 중국, 베트남산 국화꽃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아떨어져 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아닌지 화훼 농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주문을 받아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어떤 주문을 확실하게 주문 계약을 하고 단가 결정을 해서 보내는 데는 좀 피해가 적을 것이고요. 일본으로 나갈 국화꽃 물량이 몽땅 내수로 쏠리면서 국내 국화값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달 말부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포항 지역 철강 산업은 대일 수출입 비중이 낮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역 연간 철강 제품 수출 총액 가운데 대일 비중은 10.3%, 10억 6천만 달러, 포항에서 수입하는 일본 철강 제품은 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원료인 철광석과 무연탄은 호주나 러시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원료난도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고로 수리와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고품위 석회석의 경우 95.2%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포스코와 철강업계는 올해 필요량을 확보해 장기화만 되지 않으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 때마다 잇따랐던 선박 표류 사고를 예방하고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선박 관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대비해 강구항 등 주요 항포구에 드론을 띄워 선박 계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구항에서는 지난해 콩레이에 이어 지난달 다나스 태풍 내습 시 어선과 바지선의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리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이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녁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울릉도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가면서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울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경주가 35도, 포항이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